네, 주민서 대모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한국 시리즈. 네, 오늘 5차전입니다. 네, 5차전입니다. 원래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네, 제가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서 네,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은 97년에 올라갔고 2009년에 올라가고 2017년에 올라가고 그다음 올해 올라갔어요. 네. 이 앞에 세 개는 다 제가 한국 시리즈 직관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가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1,000만 관중이 지금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주목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야겠다 하면은 표를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와 올해는 링크 딱 열리자마자 진짜. 그냥 한 12만 명 대기 막 아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 40분 동안 그 대기하고 딱 갔는데 결국 다 표 없다. 장애인석만 한 두세 석 남았던가 그렇더라고요. 기아 타이거즈의 또 다른 팬인 또 우리 이경선 개혁신당 서울시 당위원장. 당 위원장은 2주째 우리 또 같이 못 하시고 바쁘셔가지고. 거기 이제 야구 보러 다니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 야구- 다망하셔서 네. 개혁신당이 여기저기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다시 거기는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구 같은 거 뭐 다시 지역 당협위원장 다시 뽑고 뭐 약간 이거 지금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가 완성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되게 바쁘긴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완비된 구조도 아니고 뭔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으실 거예요. 국민의힘과 다르게, 그치, 민주당과 다르게, 그치. 그리고 또 조국 신당과는 차별적으로 그치, 뭐 그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아, 이게 제3정당, 뭐 소수정당 해봐서 경험 조금 많고 저도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이게 네, 어쨌든 뭐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다만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네. 이제 시청광장에 이제 이태원 그쵸, 참사 그쵸. 이주기 이제 추모제에 갔어요. 예. 갔는데 이제 정치권 발언 이렇게 하는 타임에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추모사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안 좋았겠는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좋을 수가 없겠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왜 왔냐 내려와라 뭐 책임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 등등등 쭉 했고 개혁신당도 어쨌든 이제 요즘 이제 명태균 씨 사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이제 분리하려고 가고 있는데 다시 한 몸으로 되고 버리는 뭐 이런 느낌 좀 있잖아요. 약간 되게 질척거리면서 붙들고 있는 옛날 연인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완전 헤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옛날 추억이 끄집어지고 있는 이 과정이다 보니까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올라왔는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때보단 덜했지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제 약간 여전히 좀 한 몸으로 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건 또 개혁신당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건 극복을 해야죠. 왜냐면은 뭐 사실 내부적으로 이게 잘 될 때는 뭔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을 나중에 뭐 이렇게 인수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저쪽이 잘 안 되고 본인들은 이제 포부긴 그러니까 하시지만.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은 이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음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그거에 대한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만 우리가 가지려고 나쁜 쪽은 뭐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논리적이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비난, 야유 그런 게 이제 개혁신당에도 함께 갔지 않나. 사실상 이제 더군다나 천하람 의원은 어쨌든 개혁신당의 포지셔닝을 소위 말하는 야권인지 여권의 이중대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불분명한 여권의 포지셔닝이에요. 이중대라고는 야권인지 그치 애매하네 진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또 그것도 시험대라고 봐요. 약간 비어 봤냐 뭐 이런 걸 하고 싶을 텐데 그 포지션을 잡기가 되게 어렵죠. 이번에 조국 혁신당도 반야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비야 그러면. 아니면 반여 비야는 몰라도. 그래 반여 비야 그래. 그 정도 포지션 잡기가 참 어렵다는 게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그 보여준 거잖아요. 참 그 포지션 잡기가 너무 어렵구나를. 어쨌든 뭐 개혁신당이 뭐 그런 포지션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그런 당이 하나쯤 잘 있어서
소위 말하는 반여 비야 이렇게 다양한 야당들이 다양하게 이제 각계각진하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간단한 것부터 하죠. 카퍼레이드부터 합시다. 네. 보도 자료가 40년 만에 카퍼레이드라고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7년만 40년 만. 40년 만인가요? 84년도 LA 올림픽에 84년이었구나. LA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나서 박찬숙 그때 지금 서대문구청 실업 농구단 감독이 그 당시에 이제 은메달인가를 따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40년 만에 카퍼레이드라고. 근데 그때 뭐 서대문 소속이었어요? 아니었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카퍼레이드는 꼭 뭐 박찬수 그분 아니더라도 그 뒤에도 카퍼레이드 몇 번 하긴 했죠. 그리고 우리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도 상황하고 하긴 했어요. 그치. 다만 이제 박찬숙 서대문 여성농구단 감독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게 뭐 40년 만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 박지성이 명지대 출신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수원. 어쨌든 뭐 이제 진짜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 이제 전국체전에 농구단 여성 농구단이 우승을 하고 올해 4개 대회를 전승 우승했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를 뭐 해가지고 우리 카퍼를 하셨는데 방금 이제 그 명지대 이제 박지성 얘기하셨잖아요. 김민재는 연세대학교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네. 오래간만에 네.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팀이 또 있어요. 어디요? 연대 야구부. 그건 또 몰랐네. 제가 알기로는 연대 야구부가 오래간만에 우승했어요. 연대 야구부도 같이 하지. 그게 또 그쪽은 또 관심이 없으셨을까? 근데 어쨌든 이건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이제 그 선수단입니다. 근데 뭐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저는 이 카퍼레이드처럼 사람들한테 욕먹는 카퍼레이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저는 나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반응이 안 줄 줄 몰랐네. 이게 몇 개월 전에 한번 그때 뭐 어디서 우승하고 또 한번 하려고 했다가 4월 달에 하려고 했었죠. 그때 이제 불의의 뭐 사고가 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거 얘기 못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니 너무 좀 그 불의의 그다 보니까. 네.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기어코 결국은 마침내 끝내 네. 하셨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던데. 저는 이제 그때 우리가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제 서대문 공론장 관련해가지고 그 2부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는 관련해가지고 이제 동타이밍 갖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 있으면 이제 언론들이 막 이렇게 가면서 취재 따라가잖아요. 차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반응을 하실지. 근데 진짜 반응이 어쨌든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의 어쨌든 보면은 약간 여당 지지세라고 봐도 좋을 법한 사람들마저도 반응이 안 좋은 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약간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성환 청장이 주요하게 이렇게 밀고 있는 그거잖아요. 문화체육 관련해 가지고는 이 여성농구단 뭐 그리고 문화체육 관련해서 또 이렇게 반려견 쉼터, 반려견 지원센터 뭐 그리고 재개발이니 뭐 이렇게 몇 가지 쫙 밀고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그 중에 하나인 이 농구 여성 프레이드 반응이 이렇게 안 좋고 보면서 아니 이걸 옆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나 이게 누구 고집인가 이 약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사실. 박찬숙 감독 고집? 아니 박찬숙 감독의 고집을 피우더라도 이거 그냥 이거는 설마 이제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건 뭐 맞을 텐데 하고 싶겠지 박찬숙 감독도. 근데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데 정치인으로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누가 옆에서 얘기를 안 해주나? 뭐 얘기해줘도 이제 소위 말하는 구청장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 뭐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레드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레드팀 같은 거는 레드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는 원래 레드가 아니에요? 거기는 블루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레드팀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레드팀이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무적인 라인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 조직에서 그거를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국장이든 과장이든 이런 사람들 얘기 못 하겠지 당연히. 근데 약간 비서실장부터 해가지고 정무 라인 쪽에서는 이거 반응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왜 이런 거야?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 내지는 농구단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이실 거고 내부에서는 이런 게 작동했겠죠.
이런 비판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도 4게임 연속 우승을 했다. 네 대회 연속 우승했다. 네 개 대회 연속 우승을 했다. 그래서 뭐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서대문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려서 서대문구가 이만큼의 홍보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그럼 좀 잘하던지. 나는 아니, 이게 잘한다는 게 지금 소위 말해서 21세기에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 봐요.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문제의식 없이 그냥 나는 이런 코멘트가 나갔다는 게 놀라는 건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250건이 나가 이거 정확한 워딩입니다. 250건이 나가서 100억 원의 홍보 효과를 냈다라고 어떤 홍보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사 한 건당 4천만 원이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시민들이, 엔간한 시민들이 누가 와 기사 한 건에 4천만 원이라서 250건 기사 났으니까 100억 원의 홍보 효과를 냈다는 거를 도대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난 워딩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이제 얘기야. 그 부분도 더 들여다보면은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그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게 기업도 아니고 홍보 효과 하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물건을 팔아요.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민 만족도. 그렇지.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안산 같은 데서 이번에 씨름 대회를 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안산은 씨름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안산 뭐 그 단원 김홍도. 그러네. 거기 이제 거기 씨름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는. 그리고 이제 그 전남 영암에 거기도 이제 씨름 군청 영암 군청에서 씨름부를 운영하죠. 영암 군의 프로 스포츠단이 이제 거긴 씨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씨름부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우승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암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씨름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됐는데 영암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죠, 사실은. 뭐 그런 분들도 뭐가 계시죠. 아니 모르지, 모르기가 있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연결이 되는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런 게 많이 구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할 거면은 정말 우리 영가초등학교가 초등부에서는 그러니까 전국 거의 최강이라면서요. 네, 그 최강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학교 농구, 그러니까 뭐 이제 고등학교 농구,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서대문구의 농구 인프라가 좀 단단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필요해서 쌓았다. 그치.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게 농구 도시 그리고 공간까지 있다면 여기에 이제 농구장까지 그치. 농구장을 우리 한번 지어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 농구장이 까지 연결되고 그것과 연결돼서 프로에 못 가는 선수들은 실업팀에서 나가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국대회는 다 한번 여기서 한번 합시다. 뭐 예를 들면 1년을 마무리 짓는 왕중왕전, 실업 왕중왕전 이건 무조건 서대문구에 있는 이런 뭐 경기장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약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뭐가 그리고 이제 되는데 뭐 우리가 시작할 때 야구 얘기했지만 야구처럼 독립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프로에 이제 오는 이런 이제 또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연결되는 과정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뭐 우리가 홍보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있대요 그런 거는. 인프라와 스토리가 뛰다가 가는 친구들이 있긴 있대요. 근데 아무도 몰라 잘. 왜냐면 이제 농구라는 경기가 5명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전과 이게 비주전의 갭이 크다 보니까 이게 교체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교체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인프라를 말하는 대로 차근차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너무 박찬숙이라는. 근데 박찬숙 아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박찬숙 알지. 좀 젊은 뭐 저도 이제 농구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옆에서 가끔 듣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이번에 우승을 했대. 근데 감독이 누구라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 거야. 근데 이런 스토리가 마치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사업을 하면서 박찬숙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별로 안 통하는 스토리인 거고 그걸 떠나가서 또 심지어는 이제는 막 이런 걸 가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무리수가 더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에 대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카퍼레이드를 또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제 카퍼레이드 준비를 그럼 누가 하겠어요? 결국 공무원들이 하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준비하다 보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누구 뭐 어떻게 통반장들이 이제 동원되실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서대문 체육회가 또 함께 또 준비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카퍼레이드를 구청에서 시작해서 유진상가 돌고 독립문으로 연대 앞으로 해가지고 다시 구청 와서 마지막 도착한 곳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운동장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체육대회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거기에 이제 직원들 체육대회를 하면서 환영을 한 거죠.
결국은 체육대회까지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구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농구단 운영, 뭐 프로스포츠단을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뭐 이게 의문지 아닌지도 이제 주장도 설랑설레하지만 운영한다고 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해 응원 간다고 하면서 그 쏟는 행정적 그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카퍼레이드 한다고 하니까 또 쏟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산 관련해서 그쵸. 본인이 뭐 이거를 만들면서 스폰서를 다 따오겠다. 받아오겠다 했는데 어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은 없어요. 이게 놀랍게도 이재명의 나비 효과입니다. 성남 FC 그때 그거 할 때 그렇게 해서 뭐 엮였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그게 뭐 이렇게 뭘로 뭐 이렇게 약간 선거부 위반이나 약간 이런 걸로 이렇게 그게 돼버렸잖아요. 이 뭐 순간 제3자 뇌물죄였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엮이잖아요. 이 순간 스폰서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그럼 그걸 일종의 사회공헌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이제 뭐 뇌물이라는 거 엮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비 효과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난 성남 FC 그거 관련해서 저건 약간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스포츠 팬으로서입니다. 이건 뭐 법리적으로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 그 법리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나 스포츠 팬으로서 저거를 저런 식으로 엮어버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스포츠 실업 등등등이 스폰서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질 텐데 왜 그러냐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실은 이재명 그 사건이 그냥 원래 있었던 사건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 때는 그렇게 흔쾌하게 하다가 이제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서대문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그 본사가 그래도 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들어오면은 제3자 뇌물죄니 뭐니 뭐 이렇게 시끄러질 것 같으니까 못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공무원들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거는 이제 뭐 본인들이 해결하셔야죠. 약속은 해놨으나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가중된다. 예산의 부담은 서대문 구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답답한 건 왜 이렇게 이성원 총장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나? 진짜 얘기해 줄 법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다 뭔가 이렇게 뭐라죠? 사람들한테 안 좋게 다가선 거예요. 기사에도 뜨잖아요. 막 이렇게 이성원 총장이 모든 대회를 이렇게 다 진짜 실제 가서 직관한다, 직접 관람한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댓글에 뭐라면은 한가신가 봐요, 할 일이 되게 없으신가 봐요. 농구가 그렇게 좋으시면 농구 그건 하시지 왜 구청장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응이 안 좋은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지지자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 못 봤다. 저도 못 봤다. 뭐 그렇게 카퍼레이드 이후에 와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 안 들린 거 보니면 그냥 하셨겠죠. 그리고 저 진짜 하고 싶은 말 하나 더 있어요. 하세요. 카퍼레이드도 그렇고 뭐 도시관리공단 셔틀버스도 그렇지만은 네. 서대문 인구가 지금 한 32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북가자동에 거의 10만 명 정도가 살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살죠, 사실은. 네. 뭐 이게 4분의 1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정도가 사세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서대문 선거구가 뭐 오르락내리락 뭐 갈라지니 어디로 가니 막 약간 그게 가재울의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저는 셔틀버스를 지금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만 네. 뭐 추가하는 코스나 이런 것도 보면은 남북가자동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은 이 카퍼레이드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거 빠졌네? 그냥 여기 유진상가 돌아서 독립문해서 연대 앞으로 해가지고 여지동으로 가서 다시 구청에서 끝이에요. 왜 그러지? 영가초등학교 우승은 남북가자동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너무 가배성어한 정치하시던 분이.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가베더만 정치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그 행동 반경도 갑으로만 이렇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지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도 또 할 말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균형 발전 생각해 주시라. 서대문제에서도. 어쨌든 가재울 쪽에는 카퍼레이드가 안 왔다. 반대하지만 그것도 빼놓은 것도 기분 나쁘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전한 말씀 듣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